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반갑죠? 아, 물론입니다. 예. 저도 너무 반갑고 예. 댓글로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네, 예.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최은섭님께서 의료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료도 수술도 받을 수 없고 아플 수도 없어서 걱정이라 큰일입니다. 저도 오늘 뉴스 첫 번째를 의료 대란 관련된 뉴스를 가져와서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4님께서 유독 의대 정원 문제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 너무 다른 이슈들이 계속 너무 커서 그럴까요? 이건 정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 예. 그렇고 또 워낙 정부에서 시작을 말입니다. 네. 시작을 워낙 어떤 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또 의사단체도 국민들 보기에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듯이 보여가지고 이게 어떤 해법이 쉽게 안 나오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일단 이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작을 한 정치권에서 답을 찾아야죠. 맞아요. 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조용하면 저희가 시끄럽게 만들어야죠.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은 없이 양쪽이 서로 막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는 해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좀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21일 최상병 국회 청문회 관련해서 양근삼님께서 21일 최상병 사건 청문회는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 청문회만큼 뜨거울 것 같아요. 예. 정말 청취율이 엄청 시청률이 엄청 높을 것 무슨 같습니다. 요일이었죠? 아까 이게 21일. 금요일. 네, 그럼 맞죠? 맞습니까? 네. 예. 자,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2190님께서 여행 왔는데 내일은 집에 가야 해요. 너무 아쉬워요. 여권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애절한 마음 아리네요. 너무 여행이 즐거우셨던 모양입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네. 그래야 또 떠날 수 있잖아요. 네. 여행 참 좋죠. 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 홍승봉 교수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겨레와 16일 했던 인터뷰인데 이분이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신 어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시죠?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예. 위원장이신데 이분께서 후배 동료 의사들의 집단 사직 휴지는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15년 1,509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느냐. 10년 뒤에 활동할 의사가 느는 걸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뇌전증 환자들이 저도 잘 몰랐지만 이게 굉장히 수술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30배가량 높은 돌연사률이 있고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서 사고사에도 하루에도 젊은 분들도 한두 명씩 평균 사망을 한다고 해요.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뇌전증 수술의 40%도 지금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 뇌전증 환자들에게 수술 취소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안 되면 진짜 단기간 외국에서라도 마취과 의사를 들여와서라도 수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중증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들은 투쟁을 해야 된다.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어떤 이분 말씀이요. 그 오윤혜 씨도 저분 말씀이 어떤 공감이 너무나 가니까 들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국민들은 아마 저도 언론으로서도 그렇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인데 혹시나 전공의협의회나 대협 같은 데서 그 대한의사협회 같은 데서 전공의협의회 특히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말을 해도 어느 쪽에서 모두를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비난을 해요. 요새 보면 전공의협의회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의사협회가 뭐라 그래도 비난하고 또 이런 분에 대해서도 비난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저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저런 어떤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또 비난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뭐냐면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전공의협의회는 요새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될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분들이고 하면 저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도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분들이랑 야당 예.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들 중에서도 협회 회장은 막말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예. 사고 있으니까 이런 좀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분들에게 대화의 토론회 장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간절히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은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결했잖아요. 예. 근데 홈페이지에 관련 문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선물을 해도 되나요? 뭐 어떤 분은 300만 원 상당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을 드려도 문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요?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명품백이랑 책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 증정하면은 제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권익위에서는 5월 31일까지 일부 질문에 답변했지만 예. 이와 관련된 아직 그 명품백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권익위가 괜찮을까요? 저런 어떤 국민의 조롱인데요. 네, 맞죠. 예, 조롱이죠. 저런 조롱에 대해서 정말 근데 저 조롱이 얼토당토 하는 조롱이 아니고 권익위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마 저 조롱을 들으면. 그죠. 본인들이 만든 거죠. 이 상황을.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권익위가. 혹시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기신다면 어떤 거에 저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제가 조금 아는 작가분을 카톡으로 소통하고 사무실에 모셨는데 이분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방법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근데 저는 이제 네. 뭐 깊이 그 아까 질문 남기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거. 뭐냐면 제가 네. 아는 공무원 하나가 돈을 받고 싶어 하는데 부인한테 대신 드려도 괜찮을까요? 부인한테 한 300 정도 되는데 네. 그거 괜찮을까요? 절대 남편한테는 당분간은 얘기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신고했던 참여연대가 이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를 받고 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예. 참여연대는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 자료라든지 회의록 등을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딱 세 문장만 적혀 있더라고요. 공직자 뭐 이렇게 14조 1항에 따라 종결했으면 알려드립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분도 선임 간사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를 적지 않은 통지서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뭐니면도 이첩은 돼요. 제가 지금 지나서 보면 경찰에? 예, 뭐 아니 어디든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지.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종결을 해놓으니까 이런 국민들로부터 이 조롱을 받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런 조롱을 보고 전하 오윤혜 씨나 이게 우프잖아요. 네. 우프고 좀 그런데 네. 이게 우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어떤 청렴과 이런 걸 담당하는 국가 부서가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면 네. 이렇게 우스워지면 국민들에게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부패하려는 공무원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문제는. 오히려.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게 저는 더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스스로를 어떤 조롱거리로 만듦으로써 그냥 자신들 조롱거리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뭐 그거야 뭐 자업자득이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렴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네. 조롱거리로 만들므로 해서 그렇네. 이익이 되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부패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에 미치는 손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자신들 하나 그리고 자기들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가. 당연하죠. 근데 자기들 것도 아닌 그 국가기관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국가에는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권익위 지난해에서 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정작 김건희 여사 의혹은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통화한 게 전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 중에 앞뒤가 맞는 거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뒤를 맞추려면 앞뒤를 맞추려면 이성을 정지해야지 앞뒤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권익위에 관련된 해체라든지 이런 촉구는 이게 국회에서 근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분들 덕분에 그
우리 사회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온 기관 중에 하나가 국가권익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분들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결정 때문에 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이 어떤 부패 방지와 청렴의 분위기를 왜 이런 결정 하나로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리고 역사를 되돌리냔 말이죠. 그쵸, 정말 그쵸.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원점으로 안 가려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권익위원들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조금 처벌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야지. 권익위 네. 자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대로 끝나면 그쵸. 영원히 권익위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권익위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권익위는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혜 씨 감사합니다.